여러분은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한때 잊힌 듯 보였던 인연이 긴 세월의 슬픔과 고단함을 뚫고 다시 피어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금 이어진 인연을 통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9살 준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엄마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고 준서도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 순간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이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해 왔어요. 준서야! 엄마의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준서를 밀어내며 자신이 먼저 충격을 받았고 준서는 길바닥에 굴러떨어졌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 준서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엄마였어요. 엄마, 엄마. 엄마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고는 준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죠. 손을 뻗어 준서의 뺨을 어루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준서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죠. 중환자실에서 나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준서야, 내 어머니 심장이 다른 분을 살릴 수 있단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셨거든. 준서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엄마의 심장은 심장병으로 생사를 오가던 50대 남성에게 이식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정 회장이라는 사업가였죠. 장례식장에서 준서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만지며 계속 울었어요. 친척들이 준서를 달래려 했지만 9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상실이었죠.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던 준서에게 엄마는 전부였거든요. 준서는 그 후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준서를 맡기를 꺼려했거든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준서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견뎠어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라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서 말이죠. 10년이 흘렀습니다. 19살이 된 준서는 이제 고아원을 떠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낮에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죠.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몇 시간 자고 나면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 힘든 일상이었습니다. 원룸 안에는 엄마의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유품만이 전부였어요. 준서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이 났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준서야, 힘내. 넌 혼자가 아니야. 편의점에서 밤샘 근무를 하는 날이면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는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준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라. 엄마의 그 가르침을 준서는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드리고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나면 부모님을 찾아주곤 했죠.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준서에게 취객 한 명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손님 때문에 준서는 곤란해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달랬죠.
아저씨,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쉬세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손님이 준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준서는 느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걸 말이죠. 10월의 어느 쌀쌀한 밤, 준서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만이 외로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 모퉁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도와줘. 준서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준서는 망설이지 않고 그 남성에게 달려갔습니다.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그 남성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죠.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준서는 그 남성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병원으로 함께 가면서 준서는 그 남성의 손을 잡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야 준서는 그 남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분이 정 회장님이십니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준서는 정 회장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심장이식이라는 말에 마음이 묘하게 움찔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몇 시간 후 정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정 회장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준서를 보고 놀랐어요. 젊은이, 당신이 나를 도와준 사람인가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져 계시는 걸 봤어요. 괜찮으세요? 정 회장은 준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함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준서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을 끌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서의 대답에 정 회장은 더욱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젊은이가 있다니. 게다가 자신을 도와놓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후로 정 회장과 준서는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준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했고, 준서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정 회장의 진심을 알게 되었죠. 준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밥 한 끼 같이 하자. 정 회장은 준서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준서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신경 써주었어요. 하지만 준서는 도움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죠. 아저씨, 저는 정말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젊은이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나도 외로운 노인이니 가끔 만나서 이야기나 하자. 정 회장은 준서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준서의 말투나 행동,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어디선가 본 듯했죠. 어느 날 정 회장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니? 준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죠.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저를 낳기 전에 이미 안 계셨고요. 정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준서가 더욱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서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럼 어머니 성함은 뭐였니? 김미영이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 순간 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미영. 그 이름은 정 회장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간호사셨니?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미영이,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다니. 정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25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젊은 사업가였던 자신과 신참 간호사였던 미영의 만남, 그리고 사랑. 미영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순수했죠. 정 회장은 그녀에게 청혼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때 정 회장은 미영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영은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겠어요. 그렇게 미영은 정 회장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정 회장은 미영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정 회장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영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준서라는 것을. 설마 준서가 내 아들은 아니겠지? 정 회장은 계산해 봤습니다. 미영과 헤어진 시기와 준서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미영이 다른 남자와 만나서 준서를 낳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심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심장의 주인이 미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의료진은 기증자의 신상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준서의 말을 통해 추측할 수 있었죠. 미영의 심장이 내 가슴에서 뛰고 있구나. 정 회장은 가슴을 만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만났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만은 없었어요. 준서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묘한 끌림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을 닮은 준서의 모습, 그리고 미영의 심장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였을지도 모르죠. 몇 주가 지난 후 정 회장은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밤새 뒤척이며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정 회장은 준서를 한적한 카페로 불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평소와 다른 정 회장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서야. 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준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 회장의 심각한 어조에서 뭔가 큰일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정 회장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내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죠. 어떻게 엄마를 아세요? 25년 전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김미영, 그분이 내 첫사랑이었거든.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놀라움, 당황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그때 나는 젊은 사업가였고 내 어머니는 대학병원의 신참 간호사였어. 처음 만난 건 내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였지. 맹장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내 어머니가 담당 간호사였거든. 정 회장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6살의 미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내 어머니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어.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돌봤고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 나는 그런 모습에 한눈에 반했어. 준서는 정 회장의 말을 들으며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집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돌봐주던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퇴원 후에도 계속 만났어. 내 어머니도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정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25년 전에 달콤했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내 어머니는 내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줬어. 돈이나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줬지. 그런데 왜 헤어지셨어요? 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내가 청혼을 했어. 결혼하자고 했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거절했어. 왜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말이야. 준서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원했던 엄마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 어머니는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야. 정 회장은 한 모금 커피를 마시고 나서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 준서는 긴장한 채로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10년 전에 받은 심장이식. 그 심장이 내 어머니의 것이야. 이 말에 준서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그럼 엄마의 심장이 지금 아저씨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거야. 첫 번째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생명으로 말이지. 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운명의 장난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정 회장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친근감, 그리고 정 회장이 자신을 대하는 특별한 애정.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린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럴지도 모르지. 내 어머니의 심장이 나를 내게로 이끌었을 수도 있어. 정 회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서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준서와 정 회장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저씨, 엄마 사진 보여드릴까요? 준서는 자신의 원룸으로 정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정 회장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준서가 꺼내 보여준 엄마의 사진을 보며 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미영이 맞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엄마가 아저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길을 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회장은 미영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내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었어. 나는 그때 젊어서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미영은 현실을 더 잘 보고 있었던 거야. 준서는 엄마의 다른 유품들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낡은 간호사 모자, 일기장, 그리고 준서에게 남긴 편지들. 정 회장은 하나하나를 소중히 들여다봤어요. 준서야, 내 어머니의 심장이 내 가슴에서 뛰고 있으니 나를 통해서 내 어머니가 계속 살아계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가 정말로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정 회장은 준서에게 제안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너의 후견인 역할을 해도 될까? 물론 내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말이야.
아저씨, 내 어머니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대신 전해주고 싶어. 그게 미영에 대한 내 마지막 사랑이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엄마의 심장으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이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엄마의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준서는 엄마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고 정 회장은 미영과의 마지막 이별을 할 수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걸으며 준서는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정 회장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지 벌써 1년이 흘렀거든요.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정 회장도 준서의 의지를 존중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지켜봤죠. 준서야, 오늘 졸업식이지. 축하한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 정 회장이 정장을 차려입고 찾아와 축하해줬어요.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준서는 사회복지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학과에서 몇 안 되는 성적 우수자 중 한 명이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천만에.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졸업식장에서 다른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준서도 정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졸업 후 준서는 지역 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돕는 일이었죠. 첫 출근 날 준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어요. 드디어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을 실현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준서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은 모두 준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 준서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12살 민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서는 무릎을 꿇고 민수와 눈높이를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응, 선생님도 너만 할 때 엄마를 잃었거든.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사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처럼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서 힘이 나는 거야. 준서의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준서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자신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어른을 만난 게 처음이었거든요. 정 회장은 준서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가끔 복지관에 찾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정 회장을 할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죠. 할아버지, 또 언제 오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정 회장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자신도 새로운 행복을 느꼈어요. 자신에게는 없었던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정 회장과 함께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 회장이 틈틈이 찾아와서 관리해준 덕분이었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드디어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준서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좋은 분을 만났어요. 엄마 덕분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 회장도 미영의 묘 앞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나에게 준 심장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내 아들 준서. 정말 훌륭하게 키웠구나. 너를 닮아서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미영이 두 사람에게 보내는 축복 같았어요.
앞으로도 준서를 잘 부탁한다, 미영아. 나도 내가 바라던 대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서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몇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바라보던 그 별들처럼 말이죠. 책상 위에는 복지관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며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 혼자 살아온 지도 10년.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정 회장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수고했다. 미영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일은 복지관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 가는 거 맞지? 즐거운 시간 보내거라. 준서는 문자를 읽고 따뜻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준서는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복지관 아이들도 정 회장 아저씨도 모두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준서야. 정말 잘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이제야 제대로 받았어요. 엄마의 심장이 아저씨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엄마가 계속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준서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엄마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 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복지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정 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행복한 일상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랑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